네, 점심시간 전에 여러분들 하신 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준비한 데이터는 어종과 물고기의 종류와 그리고 물고기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fish. 이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진 분류 문제로 바꿨습니다. 이진 분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클래스, 즉 두 개의 종류를 분류하는 어떤 물고기가 도미이고 어떤 물고기가 빙어인지 두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로 결정을 내리는 분류 문제.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특성들의 개수도 줄였습니다. 물고기의 특성들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는 5개의 특성이 있었어요. 무게, 길이, 대각선, 그 다음에 키, 두께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있었는데 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와 길이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도미인지 빙어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 물고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의 무게와 그 물고기의 길이를 측정을 하면 그게 도미인지 빙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간단하게 바꿨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죠.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 fish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어종은 브림과 스멜트, 도미 또는 빙어인 녀석들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무게와 길이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어종, 물고기의 종류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DF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weight, length, species라고 하는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0번부터 158번인데 이게 중간에 그 숫자들이 비어있는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행의 개수는 몇 개? 전체 행의 개수는 49개다라는 얘기입니다. 49개. 됐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오전에 했었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는 그 머신러닝을 할 건데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 사이클런에 있는 그 클래스와 메서드들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타겟과 특성을 구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겟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것을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특성, 피처, 특성과 타겟. 타겟을 부르는 말은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머신러닝에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특성과 타겟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DF를 보면 데이터 프레임 DF를 보면은요. DF를 보면 우리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물고기의 성질들. 물고기는 무게를 갖고 길이를 갖는다. 이게 특성. 물고기의 특성.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물고기가 도미냐, 빙어냐 이거를 예측하고 싶은 거죠. 이쪽이 우리가 예측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일종의 정답인 거죠. 정답지.
무게가 242g이고 길이가 25cm이면 그 물고기는 돔이다라는 정답인 거죠. 물고기의 무게가 13.4g이고 굉장히 작은 거죠. 13.4g이고 길이가 12.4cm이면 그 물고기는 스멜트, 빙어다 라고 하는 정답이랍니다. 이 정답을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레이블. 왜 레이블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물고기 한 마리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해서 뭘 붙인 거예요? 포스트잇을 붙인 거예요. 이 물고기는 빙어, 이 물고기는 도미 이렇게.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부르는 거는 왜 그러냐면 타겟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표를 타겟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게 물고기의 종류잖아요. 그게 우리의 타겟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목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어떤 종류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것을 타겟 또는 레이블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보들을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특성. 그래서 특성과 타겟을 분리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뽑아내겠다는 컬럼들을 분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분리를 할 겁니다. features라고 할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무슨 컬럼과 무슨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weight 컬럼과 length 컬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values까지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특성들로 이루어진 2차원 numPy 배열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ND 어레이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배열로 바꿔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점 밸류즈를 써주는 거는 전체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는데 출력하는 게 너무 많죠. 출력되는 게 너무 기니까 그 출력되는 내용을 조금 줄여볼게요. 행을 5개만 선택하고 컬럼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해볼게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배열에서 앞에서 5개의 행을 선택하고 컬럼은 전체를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5개의 물고기예요. 첫 번째 물고기는 242g, 25.4cm. 두 번째 물고기는 290g, 26.3cm. 세 번째 물고기는 340g, 26.5cm. 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겟, 이게 예측하고 싶은 값.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물고기의 어떤 특성,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인 거고요. 여기서는 타겟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 예측하려는 값. 여기서는 물고기의 종류, 종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선택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스피시스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컬럼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그 시리즈를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변환한다? values
1차원 배열로 변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타겟 값들을 저장한 이건 1차원 배열입니다. 왜? 컬럼을 하나밖에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브림 이렇게 되고 끝쪽에 스멜트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전체 몇 개? 49개. 49개.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걸 보면은요. 이걸 보면 전체 물고기가 49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잘리죠. 네. 49. 아마 여기가 14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35개. 그러면은 49죠. 네. 이거 7개 맞죠? 7개. 그죠? 네. 데이터 프레임이 딱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의 종류별로 위쪽에 35개가 도미, 아래쪽에 14개가 빙어.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이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특성과 타겟으로 features, 특성들 뭐 이렇게 그리고 타겟, 예측하려고 하는 값, 물고기의 종류를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을 할 준비까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을 딱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들을 따로 끄집어냈고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찾아냈고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답지도 따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문제지.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만 가지고 있는 문제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물고기는 브림이다, 도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얘를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지 뒤쪽에 있는 그 정답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도학습은 컴퓨터한테 이 데이터를 주면서 자, 이 물고기는 브림, 도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도 브림, 도미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정을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자, 그래서 학습시킬 데이터를 이거 왜 안 되지? 잠시만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마우스가 먹지 않고 있어요. 대기. 혹시 인터넷이 잘 안 되나요? 잘 돼요? 지금 저만 그런 거군요. 페이지가 응답이 없대요. 잠시만요.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저장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다행히 다행히 코드들은 다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무엇을 한 건지 아시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특성과 타겟을 분리를 했습니다. 특성과 타겟을 분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 우리가 사용하게 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모델을 선택하고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면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 또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훈련시킨다, 학습시킨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훈련을 받는다, 학습한다. 네. 자, 그러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택할 알고리즘은 KNN 분류기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KN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K Nearest Neighbor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K개의 최근접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K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를 선택을 할 거예요. KNN이라고 하는 게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KNN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 KNN을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선 변수 이름을 하나 마련할게요. KNN 클래스 CLF 그냥 클래시파이어 줄여가지고 쓴 거예요. CLF 이렇게 써가지고 클래시파이어 줄여서 쓴 겁니다.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생성자 호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과정이 머신러닝 모델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생성이 됐겠죠? 객체가 생성이 된 거잖아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함수는 fit이에요. fit. 자, 여기에 아규먼트가 대문자 x고요. 서문자 y예요. 대문자 x에는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특성들을 주시는 거고요. 서문자 y에는 타겟을 주시는 거예요. 자, x 여기 보시면은요. x는 배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양이 튜플이에요. 튜플. 메서드 좀 볼까요? 메서드 보시면 파라미터가 되게 간단해요. x하고 y 두 개만 전달하면 돼요. x, y 두 개를 전달하시면 되는데 x도 배열을 전달하시면 되고요. y에도 배열을 전달하시면 돼요. 그런데 x는 훈련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y는 타겟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겟 값. 훈련 데이터는 모양이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몇 차원 배열이란 뜻이에요?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있는 숫자 2개짜리 튜플이잖아요. 모양이 숫자 2개짜리 튜플이다. 그럼 이거는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인 거죠. 앞에 있는 게 행의 개수, 뒤쪽에 있는 게 컬럼의 개수. 우리 행의 개수 몇 개였는지 기억나세요? 아까 물고기 몇 개? 물고기 49개. 그 다음에 특성의 개수는? 다시 얘기해서 컬럼의 개수는? 2개. 무게하고 길이. 49마리의 생선 샘플들. 49마리의 물고기 샘플들. 그 다음에 2개의 특성.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2개의 특성. 이렇게 2차원 모양의
배열을 넘겨주시면 되고 Y라고 하는 곳에는 타겟. 자, 여기는 모양이 튜플인데 원소 몇 개짜리 튜플이에요? 원소 한 개짜리 튜플. 샘플의 개수를 갖는 1차원 배열을 넘겨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모델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일단 아까 모양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모양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위쪽에서 코드 하나만 해볼게요. 타겟의 쉐입이 어떻게 돼요? 타겟의 쉐입이. 죄송합니다. 타겟 말고 피처 타겟. 피처스의 쉐입은 49.2죠. 49.2. 자, 이게 뭐예요? 앞에 있는 49라고 하는 거는 샘플 개수. 다시 얘기해서 물고기가 몇 마리냐 이거고 뒤쪽에 있는 거 두 개는 특성의 개수. 무게와 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게 무게, 뒤쪽에 있는 게 길이. 걔네들을 전체 그 2차원 그런 배열들을 갖는 2차원. 요렇게 갖는 2차원 배열이고 그다음에 프린트 타겟의 쉐입을 출력을 해보면 이건 몇 개? 49개. 1차원 배열이죠. 샘플 를 이런 모양의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이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이제. 왜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컬럼이 이렇게 3개가 있었고 로우가 49개가 있는 전체 49마리의 물고기가 있었고 컬럼은 3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었는데 이거를 쪼갰죠. 어떻게 쪼갰냐면 피처스는 이렇게 컬럼 2개짜리 고 행은 전체를 다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피처 특징.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인데 행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죠? 전체 49개. 여기도 49개. 근데 여기는 컬럼이 2개. 여기는 컬럼 없어요. 그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가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머신러닝 모델에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X하고 Y에 X는 2차원 배열, Y는 1차원 배열을 넘기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특성과 타겟을 항상 분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피팅 시킨다. 이거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델을 데이터에 적합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적합시킨다. 영어로 하면 되게 쉬운데. 피팅. 여러분들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사러 갔을 때 피팅한다 그러죠. 피팅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옷 입어보고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몸에 옷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내 몸에 적당하게 맞는 옷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을 데이터에 적절하게 맞게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피팅 시켜가는 과정이에요. 네. 처음에 옷 입어보고 너무 크면 작은 옷, 그거보다 작은 옷 입어보고 그 옷이 또 너무 작으면 그거보다 조금 큰 옷 입어보고 그러면서 옷을 맞춰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머신러닝 모델을 여러 가지 훈련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 훈련 데이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레이닝 시킨다, 훈련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그 다음에 타겟, 목표를 같이 주는 거. 두 개를 같이 주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학습. 아까 제가 이거 문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지. 그리고 이거를 정답지라고 말씀드렸죠. 머신러닝 모델한테 문제지와 정답지를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해라 라고 한 거죠. 자, 문제지 여기 있고 정답지 여기 있으니까 네가 그거를 피팅 공부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거 한 줄이면 머신러닝 모델 훈련이 끝난 거예요. 이거 한 줄이면. 생성자 호출하면 머신러닝 모델 선택이 끝난 거고 핏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게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뭔가요?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느냐를 평가를 해볼 차례예요. 평가를 영어로는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 평가라고 하는 것은 훈련 데이터들을 훈련 데이터. 모델 평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훈련 세트로 평가를 하는 게 있고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테스트 셋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을 훈련시킨 후에 우리가 KNN이라고 하는 모델한테 문제지하고 정답지를 줬잖아요. 문제지하고 정답지를 줘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제 모델한테 정답지는 가려버리고요. 정답지는 가려버리고 문제지만 주는 거예요. 문제지만 주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지와 잘 맞느냐를 비교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모델을 훈련시킨 후 그 훈련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여기서는 예측이 분류죠. 물고기의 종류를 분류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실 때는 어떤 순서로 하시면 되냐면 훈련 데이터의 예측값들을 계산하고 예측값과 훈련 데이터의 예측값들과 실제값은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다시 얘기하면 타겟이에요. 이게 정답. 다른 말로 하면 정답이에요. 정답. 예측값들과 실제값들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정확도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설명은 되게 구구절절히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한 줄씩이면 끝나요. 훈련 데이터의 예측값 계산.
이거를 train 프리드라고 할게요. 프리드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예측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redi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측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드라고 하는 거야. 예측하다, predict. 예측하다, predict. 자, KNN 클래시파이어가 우리가 훈련시킨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predict예요. predict. 그럼 여기에는 뭘 넣게끔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뭐만 넘기죠? 배열만 넘겨요. 배열만 넘기고 몇 차원 배열이에요? 행의 개수, 열의 개수,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몇 차원? 2차원 배열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것들은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파라미터에 어떤 어레이를 파라미터에 넣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문서를 보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수가 있는데 함수에는 파라미터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고 그 파라미터에는 배열을 넘겨줘야 되는데 쉐입이 이렇게 튜플로 되어 있으니까 2차원 배열 넘겨주면 된다. 그러면 리턴 값이 뭐가 나온다? 리턴 값은 몇 차원 배열 나온다는 얘기예요? 1차원 배열이 예측값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 x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에다가 우리는 훈련 데이터를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features. 쉽죠? 자, train, 프리드가 뭔지 출력 한번 해보자. 브림, 스멜트.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KNN이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KNN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나 선택을 한 거예요. KNN이라고 하는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모델을요. 훈련을 시켰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은 이런 무게와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브림이다, 스멜트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 머신러닝 모델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 알려줬어요. 문제지와 정답지를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요.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는 뭐만 줬어요? 문제지만 준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하고 물고기의 길이만 넘겨준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를 넘겨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라? predict, 예측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예측한 값들이 뭐라고 예측했냐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물고기는 브림이다, 도미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고 여기 있는 물고기의 가장 마지막 물고기는 스멜트, 빙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건지 아시겠어요? 사이킷 런을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는 몰라도 KN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KNN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되게 쉽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을 특성과 타겟으로 모델을 훈련시킨다. 모델을 피팅시킨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특성만 줄 테니까 한번 네가 예측해봐 하고 모델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값을 찾았어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예측을 잘 한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위쪽에 우리가 타겟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가 정답지죠. 정답지가 위쪽에 35개가 불임이었고 아래쪽에 14개가 스멜트였죠. 근데 예측값 어때요? 예측값도 위쪽에 35개는 불임이고 아래쪽에 14개는 스멜트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도요. 문제지에 문제가 49개의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49개의 문제와 그 49개의 정답을 다 준 거예요. 하루 정도면 문제하고 답하고 딸딸딸딸 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기사 시험 준비한다. 뭐 정보처리 기사 시험 준비한다. 근데 정보처리 기사 시험 문제가 49문제밖에 안 돼요. 문제하고 정답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볼 때 문제를 여기를 순서도 안 바꾸고 문제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낸 거예요. 그러고서 정답이 뭔지 예측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정답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100% 맞추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킷런에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와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인 내용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앞으로 거의 이 과정이 반복이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이. 클래스 하나 선택해서 생성자 호출하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와 타겟을 줘서 그 모델한테 데이터들을 알려주고 공식 찾아라. 공식을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식을 직접 만들진 않았죠. 근데 그냥 무게와 길이만 주고 그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어떤 어종이다. 딱 그렇게만 모델한테 알려준 거예요. 모델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문제가 들어오면 예측을 해요. 그 예측값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정확도 계산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같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측값은 train, freed가 예측값이고요.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겠다. 등호 오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죠. 실제값은 타겟. predictions. 그 다음에 실제값은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오죠? 추루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어땠다? 전부 다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맞췄다. 자, 이거를요. numpy.mean이라고 하시면 얼마 나올지 아시겠어요? 1.0이 나옵니다. 정확도 몇 %? 정확도 100%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계산이 됐을까요? mean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예요? 평균이죠. 자, 아까 추루가 전체 몇 개가 있었어요? 전체 49. 평균은 원래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 추루 더하기 추루 이렇게 하고 이거를 49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불리형 값을 더하기를 할 때 자바는 이게 안 돼요. 자바는 추루 더하기 추루 가능해요? 안 돼요. false 더하기 추루 돼요? 안 돼요. 근데 파이썬은 더하기가 돼요. 파이썬은 더하기 빼기가 되는데 더하기 빼기를 할 때 true는 1로 취급을 하고요. false는 0으로 생각을 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파이썬에서 true는 1, false는 0이에요. 그러면 true를
49개를 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2를 몇 개 더한다? 2를 49번 더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럼 49가 되겠죠. 그걸 49로 나눈 거예요. 그럼 얼마? 1.0. 1.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측값 이렇게 비교했어요.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를 했는데 true, false, true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정확도 얼마예요? 66% 아니에요? 정확도 66%죠. 3개 중에 2개를 맞춘 거니까 66%죠? 3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2니까 3분의 2. 그럼 66.6%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측값과 실제값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서 그거의 평균을 계산하면 그게 정확도예요. 정확도. 여기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true는 1, 그 다음에 false는 0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평균을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같은지를 몇 개가 같은지를 비교해서 그거의 평균값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도를 계산을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재미가 없는 거죠. 아까도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49개 문제와 정답을 다 알려줘 놓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볼 때 문제지를 순서도 안 바꾸고 문제 내용도 하나도 안 바꾸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내준 문제를 그냥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이거 내가 순서대로 풀었던 거 그대로네 하면서 다 풀어서 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평가는 훈련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평가를 한 거예요. 때로는 모델을 훈련을 시켜도요. 훈련 데이터들을 잘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도 49개 문제를 공부를 했는데 조금 대충 공부를 해서 몇 문제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나와도 한두 문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KNN이 어떤 과정으로 저것들을 찾는지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해보냐면 두 마리의 가상의 두 마리 물고기. 가상의 두 마리 물고기 데이터. 물고기를 만들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는 없었던 가상의 물고기 2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테스트 피처스라고 할 거예요. 물고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무게를 600g이라고 하고요. 길이를 30cm라고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는 50g으로 할게요. 무게를. 그 다음에 길이는 14cm로 할게요. 이런 가상의 물고기 2마리.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2차원 배열로 만드시면 돼요.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 순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앞쪽에 있는 게 무게였고 뒤쪽에 있는 게 길이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600g, 30cm, 그 다음에 50g, 14cm.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얘가 불임인지 도미인지 몰라요. 그냥 숫자를 그렇게 넣은 거니까 얘도
불임인지 도미인지, 죄송합니다. 불임인지 스멜트인지, 도미인지 빙어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출력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 만든 거 그대로 돼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배열이에요, 리스트예요? 리스트죠. 리스트니까 배열로 만들게요. numPy array. 배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로. 이렇게 하면 얘는 배열이죠. 2 곱하기 2 배열이에요. 행이 2개 있고, 즉 물고기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이 2개가 있는, 다시 얘기해서 특징이 2개가 있는, 무게 weight라고 하는 특성과 length라고 하는 특성 2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2차원 배열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할게요. 이거는 가상의 물고기 2마리에 여기도 가상의 물고기 2마리 순서를 이렇게 쓰는 게 좋겠군요. 가상의 물고기 2마리 데이터. 자, 예측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측은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이 있죠. KNN classifier. 똑같아요. 예측하다. predict. 이렇게 하고 X 자리에 뭘 넣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테스트 피처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피처스. 아까는 훈련된 데이터들을 넣어줘서 예측을 해봐라 라고 한 건데, 이번에는 600g 30cm의 물고기와 50g 14cm 물고기를 넣어서 첫 번째 물고기와 두 번째 물고기가 무엇인지 예측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프리딕트 출력해보면 첫 번째 물고기는 불임, 도미란 얘기고요. 두 번째 물고기는 스멜트, 빙어라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g 30cm짜리 물고기는 도미, 불임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50g 14cm짜리 물고기는 스멜트, 빙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아니에요? 자,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가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도미를 측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빙어를 측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가짜로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이 예측값이 정확한 예측값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정확한 예측값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 가상의 물고기와 훈련 데이터와 가상의 데이터를 시각화를 함께 해볼게요. 훈련 데이터와 가상의 데이터를 함께 시각화를 해볼게요. 어떻게 시각화를 할 거냐면 이렇게 Y축에 무게를 사용할 거고요. X축에 length를 사용을 할 거예요. 아까 그랬던 그래프예요. C번 라이브러리 스캐터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DF가 원래 weight, length 그리고 species 같이 있었던 거. weight와 length와 species 같이 있었던 거고요. 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X는 length, Y는 weight. 이거 문자열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문자열 weight.
그 다음에 색깔을 줄 거예요. 색깔은 품종에 따라서, 스피시즈에 따라서. 자, 요거는 훈련 데이터. 이거 아까 우리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오전에 제일 마지막에 그랬던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그죠? 얘가 훈련 데이터 시각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파이플럿 직접 이용할게요. 파이플럿을 스캐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그려주는 거예요. 뭘 그려주는 거냐 하면 저 선점도를 그려주는 거죠. 얘도. 자, 이 스캐터를 사용을 하실 때는 X, Y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도 그럼 X는 무엇을 넣을 거냐면 우리 테스트 피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테스트 피처를 만들었는데 테스트 피처에서 랭스를 그릴 거죠. X축은 랭스를 그릴 거죠. 그쵸? 랭스를 그릴 건데 이쪽에 있는 게 랭스예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게 랭스예요? 이쪽에 있는 게 랭스죠.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600g, 50g, 30cm, 14cm. 배열에서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이 저기 랭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X를 행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컬럼은 1번 컬럼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1번 컬럼만. 행은 0번째부터 끝까지 다 선택을 하고 2차원 배열에서 그 다음에 컬럼은 1번 컬럼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랭스니까. 그 다음에 Y는 마찬가지로 테스트 피처스에서 행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하는데 컬럼은 0번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웨이트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이 C가 아마 컬러일 거예요. 아닌가? 컬러가 따로 있나?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그리고요. 마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마커가 그 점의 모양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얘가 그 가상의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여기가 600g, 여기가 30cm, 여기가 아까 50g이었나요? 50g이었나? 그 다음에 여기 14cm. 이렇게 2마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원래 측정이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훈련 데이터에는 여기 있는 녀석들은 브림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들은 스멜트다. 문제와 정답지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점 하나,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찍은 거예요. 여기 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하고 우리가 훈련시킨 그 모델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물고기는 브림이야 라고 우리 모델이 알려준 거고 만약에 어떤 물고기를 측정했는데 여기 있는 물고기를 물어본다면 그거는 훈련 데이터가 스멜트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 있는 녀석은 얘네들이랑은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 녀석들하고 비슷하니까 브림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녀석은 이쪽에 가깝고 이쪽하고는 멀죠. 당연히 이렇게 작은 물고기는 빙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낸 거예요. 우리가 딱 2가지를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KNN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고 KNN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로 피팅을 시킨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알고 있는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 그 다음에 그 알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
두 가지를 머신러닝 모델한테 준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학습해. 그렇게 학습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두 개의 물고기를 준 거예요. 하나는 600g짜리, 하나는 50g짜리 물고기를 준 거죠. 그러면서 600g짜리는 무슨 물고기일까 물어봤고 50g짜리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일까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머신러닝 모델은 600g짜리는 브림이고 50g짜리는 스멜트다라고 예측을 해낸 거예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다.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KNN이 뭔지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KNN이 뭔지는 설명을 안 드렸고 모델을 만든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그 다음에 훈련된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까지의 과정만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잘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